아침 차정원은 속이 메스꺼워 손을 짚었다. 입덧이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흔들릴 수 없었다. 잠시 후 욕실 문이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왔다. 괜찮니? 괜찮습니다. 한혜라가 손을 얹으려 하자 정원은 조용히 손을 빼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감할 때지. 그럴 수 있어.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의문이 스쳤다. 거실 TV에서는 허드슨대 졸업 위조 의혹 뉴스가 흘러나왔다. 기자들이 저택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정원은 볼륨을 줄이며 혼잣말했다. 세상이 한 사람을 너무 쉽게 흔들어.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이름이 번쩍였다. 한혜라. 그때 전화가 울렸다. 조미향이었다. 정원아, 나 좀 봐야겠다. 카페 구석 미향은 종이봉투를 밀었다. 공난숙이 준 돈이다. 내가 가져가라더라. 정원은 봉투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이건 덫이에요. 그래서 돌려줘야지. 하지만 조심해. 정원은 봉투를 챙기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중으로 직접 돌려드릴게요. 그 무렵 한혜라는 미향을 불러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오르골이 놓였다. 이게 왜 내 며느리 방에 있었지? 미향은 놀라며 눈을 피했다. 저도 몰라요. 공난숙 쪽 아닐까요? 오르골의 뚜껑이 열리며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이 곡 예전에 수아가 좋아했어. 한혜라의 손끝이 떨렸다. 그 아이는 정말 떠난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조각처럼 맞춰졌다. 정원은 공난숙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 돈 돌려드립니다. 공난숙은 잔잔히 웃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사랑 아니면 돈이지. 넌 둘 다 거부하네. 둘 다 싫어요. 하지만 방법이 필요해요. 공난숙의 눈이 반짝였다. 좋아. 내가 칼이 되어. 표면상 며느리의 충성, 속으로는 의심. 대상은 한혜라. 정원은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혜라는 운전대를 잡고 산길을 올랐다. 수목장에 도착한 그녀는 팻말을 확인하고 숨을 멈췄다. 조정원.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녀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동안 묘 앞을 떠나지 못했다. 마침내 한 문장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우리 수아 살아있어. 밤 정원은 방 안에서 오르골을 꺼냈다. 낡은 멜로디가 짧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뚜껑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건 기억이자 증거야. 필요할 땐 칼이 될 거야. 거실로 나가자 한혜라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까는 미안해. 괜찮습니다. 그 오르골 어디서 난 거니? 옛날 걸 복원한 거예요. 잃은 걸 되찾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잃은 건 누구지? 정원은 눈을 마주쳤다. 회장님이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한혜라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늦은 밤 차기범이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오르골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멜로디를 듣고 잠시 멈췄다. 어디서 들어본 건데? 익숙한 선율은 과거의 상처처럼 남았다. 그러나 그는 곧 회의 일정을 떠올리고 자리를 떴다. 공난숙은 전화기를 들었다. 준비는 됐지? 내일 오전에 기자들을 보내.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제는 허드슨 의혹입니까? 그래. 며느리가 입을 여는 장면을 만들어야 해. 전화를 끄는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같은 모양의 또 다른 오르골이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건양가 저택 앞에 기자들이 몰렸다. 한 회장님, 허드슨대 의혹 사실입니까? 며느님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정원은 문지방에 섰다. 가족의 일에 대해 제가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진실은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그 말에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한혜라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보다 의심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정원이 돌아서자 골목 끝에서 미향이 다가왔다. 이거 가져요. 봉투 안에는 공난숙의 자금 흐름 내역이 들어 있었다. 필요할 때 쓰세요. 정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원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노트를 펼쳤다. 한혜라 오르골의 출처 추적 시작. 공난숙 기자 동원. 차기범 여전히 모름. 그녀는 다음 단계를 적었다. 오늘 묘역관리팀의 기록 확보. 이후 오르골의 원점 추적. 바로 그때 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회장님이 본사로 출발하셨습니다. 회장님과 동선이 겹쳐요. 정원은 가방을 닫았다. 지금 가요. 한혜라는 복도 끝에서 진태석을 마주쳤다. 그 이름을 누가 지웠는지 알고 싶어요. 그건 덮어둬야 할 과거요. 과거가 아니라 내 아이의 이름이에요. 정원이 도착해 두 사람 사이에 섰다. 확인부터 하시죠. 잠시 후 진태석이 불러온 홍 실장이 들어왔다. 교체 요청 누가 올렸습니까? 홍 실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외주 관리팀에서 정비 명목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정비라면서 이름을 바꿨다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단순 승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혜라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당신이든 누군가든 내 딸의 이름을 지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확인하겠어요. 정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팻말 교체에 사용된 외주 업체 공난숙 쪽에서 최근 계약한 곳이에요. 진태석이 낮게 중얼거렸다. 역시 그 여자인가. 말끝에 한혜라의 표정이 굳었다. 저녁 정원은 집으로 돌아와 오르골을 열었다. 짧은 선율이 다시 울렸다. 그녀는 태엽을 멈추며 속삭였다. 이제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미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그 시장 골목으로 가요. 오르골을 처음 산 곳이요. 잠시 후 답이 왔다. 기억나요. 오래된 가게였지.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며 반사되었다. 내일이면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살아남을 것이다. 흔들리지 마. 아직은 흔들리면 안 돼. 아침 9시 수목장 관리사무소. 한혜라와 차정원이 나란히 창구 앞에 섰다. 윤 비서가 준비한 서류를 내밀자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팻말이 최근 교체됐습니다. 외주 인력의 작업으로 보이네요. 한혜라가 물었다. 누가 요청했죠?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다. 직접 지시자는 없고 연락은 본사 비서실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정원이 눈빛을 바꿨다. 한혜라 역시 미세하게 얼굴이 굳었다. 본사에서 우리 딸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단순히 요청대로만 처리했습니다. 사무소를 나온 한혜라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지운 거야. 정원이 차분히 말했다. 서둘지 말아요. 증거를 조금 더 모아야 합니다. 그 시각 건양 회장실. 진태석은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부회장이 수목장에 다녀왔다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태석은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 묘역은 덮인 과거다. 이제 와서 파면 다친다. 그의 말에는 냉정함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세탁소의 스팀 냄새가 퍼지는 한낮. 주영채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세탁 맡기러 왔어요. 차기범은 다림질하던 손을 멈췄다. 접수대 쪽으로 주세요.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오래된 동네라 그래요. 혹시 따님 있으세요? 기범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예전에 있었죠. 그의 말끝엔 오래 묵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영채는 부드럽게 웃었다.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으면 됐죠. 그러나 속으로는 계산이 시작됐다. 그 상처 내가 건드릴 차례야. 정원은 미향과 함께 외부 기술자를 찾아갔다. 이 번호 발신지가 어딘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하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정원은 메모를 건네며 부탁했다. 오늘 안에 가능하면 부탁드릴게요.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윤 비서였다. 부회장님과 회장님이 곧 마주칠 것 같습니다. 어디서요? 본사복도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원은 곧장 차를 돌렸다.
엄마, 본사로 가요. 건양 본사 15층 복도. 서류를 든 한혜라가 멈춰섰다. 반대편에서 진태석이 다가왔다. 그 이름을 누가 지웠는지 알아야겠어요. 그건 과거의 문제요. 당신은 늘 과거를 덮으려만 하죠. 진태석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과거는 덮을 수 있지만 되살리면 모두 다친다. 그때 정원이 달려왔다. 잠깐만요. 서로 확인부터 하세요. 정원은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었다. 이 지시가 행정지원 라인을 통해 나왔어요. 그리고 결제자는 홍 실장이었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홍 실장이라면 내 라인이지. 한혜라가 맞받았다. 그럼 당신 책임이에요. 단정 짓지 마시오. 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누가 지시했든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겠죠. 잠시 후 회의실. 홍 실장이 들어왔다. 한혜라가 묻자 그는 다급히 해명했다. 외주 관리팀에서 정비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정기 점검이라 생각하고 결제했을 뿐입니다. 정기 점검이라면서 왜 이름이 바뀌었죠? 홍 실장은 말문이 막혔다. 정원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결제 시점이 딱 그날과 같습니다. 팻말 교체와 같은 날이죠. 진태석은 팔짱을 꼈다. 확실히 알아보게. 명령은 내가 내리지 않았어. 그럼 누가 대신했을까요? 한혜라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정원은 대답 대신 노트를 닫았다. 지시 라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어요. 내부와 외주. 외주? 솔가드라는 용역업체입니다. 최근 건양과 계약된 곳이죠. 진태석이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그 업체 공난숙이 소개했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한혜라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다. 같은 시각 영채는 공난숙과 통화 중이었다. 엄마, 세탁소 주인을 자극하면 정원이 움직일 거야. 그 남자를 왜 건드려? 그 사람이 정원의 약점이니까. 아버지나 다름없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위험해. 걱정 마. 조심히 할게. 전화를 끄는 영채는 포장마차에 앉아 세탁소를 바라봤다. 이제 곧 연결될 거야. 건양 회장실. 진태석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외주가 공난숙 라인이었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군. 한혜라는 그를 향해 소리쳤다. 왜 항상 숨기려고만 해요? 딸 이름을 바꿔버린 걸 그냥 실수로 넘길 겁니까? 진태석은 짧게 답했다. 내가 진실을 찾는 동안 누군가는 그걸 이용할 거야. 누가 이용하든 상관없어요. 난 내 딸을 찾을 거예요. 말을 마친 한혜라는 방을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차 있었다. 저녁 무렵 정원은 미향과 함께 다시 만나 자료를 정리했다. 결국 지시선이 공난숙 쪽으로 이어지는 거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내일 오르골의 원점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게 시작이자 끝이겠네.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 세탁소 앞 포장마차. 영채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사장님, 오늘은 퇴근이 늦네요. 일이 좀 많아서요. 혹시 예전에 음악 상자 같은 거 선물해 본 적 있으세요? 기범은 눈을 들었다. 그걸 어떻게? 그냥요. 문득 궁금해서요. 기범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딸에게 사줬던 적이 있죠. 그 아이가 좋아했어요. 영채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확실하다. 오르골, 이게 골이야. 그녀가 떠나자 골목 뒤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내렸다. 포장마차 뒤쪽 그림자가 움직였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기 전까진 절대 멈추지 않아. 촬영을 마친 외주 직원이 서둘러 차에 올라탔다. 정원에게 전달할 정보가 하나 더 늘었다. 밤 11시 정원집.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오르골을 바라보았다. 멜로디가 짧게 흘렀다가 멈췄다. 그 멜로디 속에 너무 많은 이름이 얽혀 있었다. 공난숙, 홍 실장, 진태석, 그리고 한혜라. 모두가 이 상자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정원은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내일 시장 골목. 오르골의 시작을 찾아간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미향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일찍 봬요. 오래전 그 가게로 가요. 답장은 곧 왔다.
알았다. 영수증도 챙겨둘게. 정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진실의 문이 열린다. 그 문을 통해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